서울시 송파구의 제2 롯데월드 임시 개장이 서울시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자, 이 결정 내릴 때까지 이 안전 분야, 교통 분야를 점검한 시민 자문단이 있는데요. 그 단장을 맡으셨던 단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정란 교수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민 자문단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돼서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네, 저희 자문단은 지난 7월 1일 첫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예. 안에는 도시 건축, 그다음에 공사 안전, 구조 안전, 기계 전기, 교통 환경 법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단 대표 등 총 22분으로 구성되었었죠. 예. 그래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셨는지요? 네, 그 이후로 너무 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기가 모아지질 않아서 대략 분야별로 3개 분과로 나눴는데요. 각 분과별로 이제 현장 조사와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자문단의 최종적인 의견을 서울시 측에 제출한 겁니까? 네, 어제 그 최종 회의를 가졌었고요. 근데 뭐 앞으로 또 회의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종적인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예. 자, 자문단의 최종 의견, 모아진 의견, 결론은 어떤 겁니까? 대략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각 분야별로 개진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그 교통 문제하고요.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 저하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현 시점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 개선 대책이 분담하게 될 교통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부분 개장 시 발생할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가 등이 먼저 선행해서 분석돼야 할 것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촌호 수위가 이제 저하되는 원인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일부 주변 도로 침하 원인이 이제 하수관거 같은 것이 좀, 함몰돼가지고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여러 가지 함몰된 여러 개 전체 결과는.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확실히 정확하게는 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아직 없다. 한마디로 그런 거고요. 네,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 계획만 돼 있고 공사 중일 뿐이지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아서 교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석촌호수 수위 저하는 분명히 수위 저하가 확인됐지만 원인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건 그럼 추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 영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개통이 됐을 경우에 부분 개통됐을 경우에 개장이 됐을 경우에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교통 개선 대책이 분담할 교통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해서 분석되어야 그렇죠. 개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하 수위 문제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가 롯데월드 건축물 전체가 지하 33m 정도 되는 안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하 수위가 변동에 따른 안전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다 보완해라. 보완이 된 후에야 임시 개장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현재 2016년이 이 123층 최고층 건물 전체 완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도 역시 지금 보완책 등등을 요구한 것이 다 되어야 사실 가능한 거 아닐까요? 가령 근데 이제 교통영향 대책 같은 것은요. 2016년 그때 시점에는 다 완벽히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 완공되는 단계에서는 교통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예. 그 정도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교통 문제가 지금 완성되지 않아서 네네. 우려가 되니까 여러 가지 사전 승인 돼서 임시 개통이 됐을 경우에 얼마나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주민들께 얼마나 불편을 끼쳐드릴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개진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층부를 부분 개장하는 게 바로 이른바 임시 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층부에 상가가 들어서고 식당 같은 것도 들어서고 이미 인테리어도 마치고 종업원도 고용한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임시 개장 승인 날 걸로 알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불편 그리고 손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이제 롯데하고의 관계로 풀으셔야 될 것이고 시민자문단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불편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건축학자시니까 지금 그 입지에 우리나라 최고층 123층 건물 세우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여러 가지 명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든가 또는 이런 교통 문제도 유발시키고 또 주변에 반사 효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좀 고통도 받고 하는 그런 좀 마이너스적인 그런 명암의 측면이고요. 암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공과 설계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명예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고용 창출 이런 것도 또 많아질 것이고요.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초고층 건축의 설계와 시공 기술이 우리가 자주 지어봄으로 인해서 축적돼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 우리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 시공 그렇게 건축 자체는 막을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만 뭐 막을 이유는 없고 이미 또 허가가 내려진 사안이니까 다만 안전대책이나 교통문제 대책 이런 것은 철저히 세운 후에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시민자문단장을 맡으셨던 단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정란 교수였습니다.